의원님 친구들은 정치권에 없죠. 제 친구들도 굉장히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요. 자영업을 시민단체에 활동하는 친구도 있고요.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은 여기 와서 만난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의원 되시니까 반응이 네가 잘해야 다음 2030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의원님 친구들은 3포 세대 다 포기했죠, 저희. 연애랑 결혼은 나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취업 어렵고. 의원님은 취업 성공하시잖아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이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 전용기입니다.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지금.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좀 먹어요. 근데 한 5일밖에 안 됐어요, 이제. 민주당에 입당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가장 합리적인 정당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상하고 현실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가장 잘하는 게 민주당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거제 개혁은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으세요? 뭐 연비제 문제도 있지만 네. 소선거구제라서 사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맞습니다. 선거잖아요. 사실 그 사표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던 거잖아요. 처음의 취지에는. 근데 이제 그 3% 캡이 들어오게 되면서 또 한 번의 사표 난립 현상을 좀 만들었는데 지금의 아픔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거제 개혁 21대 국회 선거제 개혁에 들어갈 때 사표를 방지하는 논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방법론적으로는 어떤 걸 생각하세요? 방법은 사실 그 3%캡 논의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소선거구제도 조금 바꿀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캡을 안 씌우면은 결국 지역구 조정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반대는 또 어떻게 또 뚫어야 되는지. 사실 이것도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이게 자리 싸움으로 가게 되면은 소선거구제 논의에서 반대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의 이익보다는 진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가 일단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은 세비나 이런 것들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정수 조정하는 것도 좀 논의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보고 다양한 방법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정치인이나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존경을 해왔었거든요. 국민들의 시선에서 국민들만 바라보고 정치하시는 모습을 봤었고요. 지금 얼마 전에 오거돈 전 시장 그런 사태를 보면은 민심을 사실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행동을 했죠. 그에 대한 이제 처벌이나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선거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주당 후보가 나가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표결할 때 네. 이제 금태섭 의원님이 반대표를 던지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당이라는 것이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 당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소신이 너무 완벽한 소신이라고 하더라도 함께 힘을 모을 때는 모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당론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공수처 투표 때 반대를 든 것은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공수처는 꼭 필요한 저 또한 공수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일 기대되는 당선인 한 분만 꼭. 저는 이탄희 당선인이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사법개혁이 이제 진짜 국민적 아젠다로 돌아왔고 지금 잡지 않으면 언제 잡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왔거든요. 근데 그 분야에서 사실 굉장히 전문성을 띠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사법개혁과 법원개혁을 이야기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즉각적으로 양행개혁이라든지 법원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탄희 당선인을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2030의 청년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젊은 사람들이 경험이 없어서 부족할 것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저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살아온 시대가 다르면 생각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고,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법안을 바라보는 것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국회에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대 교체라는 것이 기성세대가 내려오고 젊은 세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세대가 그 세대를 대표해서 많이 분포해 있으면은 충분히 이것은 세대 교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밥상머리 앞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점, 그리고 바뀌어야 할 점들이 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 친구와 동료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 정치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나누다 보면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들어갈 거고, 앞으로 우리가 살 대한민국을 우리가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